2024년 새해에 이 팍팍한 살림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현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024년이 23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전자본 적립 시행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이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고 이제 정말 이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힘겨워집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지내야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걸 많이 불편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사는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동생도 뭐 절약을 완전 이제 체득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거가 왜 많겠습니까?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안 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왜겠습니까? 교통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네들은 뭐 철저하게 금전적인 부분 관련해서 절약 또 절약하는 게 완전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뭐 과일 하나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서 먹고 할 정도로 정말 검소하다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쓸 돈은 없고 이제 성장은 없는 정체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돈이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직에 비정규직에 3개월짜리 파견직에 이제 노동시장이 되게 많이 험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정말 절박하게 절약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게를 그리고 소비를 줄여 나갔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일본만큼 혹은 일본보다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절약 또 절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 살림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목에 칼이 들어온 한 있어도 대출은 받지 않는다, 빚내지 않는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제 삶이 이제 남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좀 가진 건 적어도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안빈낙도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은 되게 이제 많은 이제 상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 또 안 좋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인들의 우려가 이제 많다라고 하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가 됐다라는 걸 체감한 지 이미 오래됐다.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시민들은 민생 얘기하니까 민생을 살려야 된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서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뽑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뽑아야 된다,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사회에 걸맞는 일꾼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가 진보당이든 아니면 세상 들어보지 못한 당의 소속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민생을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챙길 줄 알고 국민의 세금을 허튼 데 쓰려고 하지 않는, 탕진하지 않는, 그리고 저 중앙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이 배명령,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눈이 혈안이 돼서 설치는 놈들, 세금 도둑놈들을 잡아내는데 정말 저격수처럼 일을 잘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요, 국민의힘을 뽑아야 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기성 세력들하고 기성 정치인하고 경쟁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그 지역에 도저히 쓸만한 인재가 없다 라고 하면 아예 제3의 인물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인 부분과 우리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지금 계속해서 빚내가지고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센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뭡니까? 새로운 경제부 총리와 이복현, 김주현, 이창용 이런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게 챙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매국노처럼 국민의 세금을 85조, 100조 개수작질을 하려고 지금 현안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절대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거나 관련 업계들과 같이 대규모 결탁한 사기질을 벌이지 않게끔 되게 강경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그들이 나쁜 짓거리를 하면 배명령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들도 고쳐야 됩니다. 이복현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하고 해외 외유 가는데 그건 뭡니까? 범죄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왜? 윤석열 윤대지가 마누라하고 같이 싸돌아다니는 거 관련해 가지고 혼내야 되고요. 영부인이 주식 사기에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밝혀야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그냥 나 몰라라고 내버려두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악화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탕진하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게끔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도 5년에도 6년에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겁니다. 왜냐? 85조 100조를 건설업계에다가 부실들을 쏟아붓겠다라고 지금 딱 대비하고 지금 대놓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관료들이 앞장서서 관피와 모피와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 고위직 관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폐악질을 그냥 눈뜨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건데 지금 정치인들도 똑같이 같이 해먹으려고 지금 숟가락 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